과학의 제1강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1강과 2강을 오늘 동시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상하게 오토바이도 많아. 오늘 하는 게 제목이 빅뱅 이론이 아니고 원래는 원 제목이 우주론이다. 우주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이론을 낼 수가 없어. 근데 현재까지 제기되어 있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뱅? 빅뱅 이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빅뱅이고 하나가 정상우주론이라는 거. 정상우주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가 정상적인 그 정상이 아니다. 우주론이 있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빅뱅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약간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나는데 현재 와서 증명을 해보면 어느 게 맞는 이야기다. 빅뱅 우주론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둘이가 약간 다릅니다. 설명의 방식이 달라서 이 둘이를 항상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맞는 것이 맞다라고 증명되기 위해서는 아닌 것이 아닌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나오면 아이고 좀 차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현재로서는 우주가 뭐 하고 있다?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거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들어봤는데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그거 팽창한다고 증명했나가 이제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이 모든 내용을 다 섭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무슨 은하라 그런다? 우리 은하라 합니다. 우리 은하. 우리 은하라 하는데 처음에는 우주의 규모가 우리 은하인 줄 알았어. 요만한 줄 알았다 이 말이야. 알았는데 허블이 뭐를 사용했겠노? 망원경을 사용해서 우주를 관측하게 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별이 하나 있는데 이 별이 좀 특이해. 이 별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는 별이야. 그럴 수가 있거든. 지학에서. 그래서 허블이 유심히 관측합니다. 인마를. 관측해보니까 별까지 거리를 측정을 한 거야. 얘가. 해보니까 그 별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은하 바깥쪽에 있는 별이야. 난리가 난 거야. 지금까지는 우주의 크기가 우리 은하만 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 발견된 별이 여기 있는 별이야. 그럼 우리 은하 밖에도 별이 존재한다 이 말 알겠나?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알고 있었던 우주의 크기를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가 그게 아니라는 게 그때 밝혀진 거야. 이 별이. 그 별을 발견하고 나서 발견된 은하가 있겠죠. 이 은하가 그 유명한 안드로메다 은하다. 그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은하 바깥쪽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허블이 계속 관측했겠죠. 해보니까 안드로메다 은하가 자꾸 우리하고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멀어지는 건지 전마가 멀어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블이 또 다른 걸 관찰합니다. 마젤란 은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젤란 은하도 보니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어느 한 중심을 통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말은 우주가 계속 뭐 하고 있다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도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면 과거로 돌아가면 우주는 하나의 뭐였을 것이다? 점이었을 것이다. 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주가 요만했을 것인데 그게 계속 팽창해서 지금처럼 큰 우주가 되었고 지금도 그 우주는 뭐 하고 있고 팽창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주가 째매냈는데 그 우주가 자꾸 이렇게 커져서 현재처럼 큰 우주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우주가 요만했는데 그 우주가 팽창해서 현재와처럼 큰 우주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 뭐가 다르냐면 우주에는 물질들이 존재하잖아. 별도 있고 행성도 있고 우리처럼 인간들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팽창한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한번 봐봐. 이렇게 팽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됐냐면 얘는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거 다 못 그리겠다. 이거 말해서 이해되겠나? 이게 뭔가 다르죠, 지금 그림이. 뭔가가 다른 거야, 이게 지금. 빅뱅 우주로는 물질이 뭐하노? 그대로 있죠. 근데 정상 우주로는 물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빅뱅 우주론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반대로 저것을 정의내릴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빅뱅 우주를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정상 우주론과 비교하는 걸 우리가 해보게 되겠죠. 자, 가는 겁니다. 출발합니다, 이제. 이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면 우주는 하나의 점이었다. 하나의 점. 이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는데 이 점이 도대체 무슨 점인가? 현재 있는 모든 우주의 질량과 모든 우주의 에너지가 다 모여서 하나의 점이다. 이 상상이 되나요? 안 되죠. 우주에 있는 에너지는 모여서 다 밀집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주에 있는 모든 질량이 다 모여서 하나의 점이 된다는 건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별도 있고 행성도 있고 우리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점이 되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뭐가 될 수 있다?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도 질량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에너지가 모여서 에너지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 있는 질량도 뭐의 형태로? 에너지의 형태로 다 몰려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갖는 하나의 점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뭔 생각하고 있노? 이해가 되겠나요? 이 점이 그 점이다. 그럼 이 하나의 점은 굉장히 온도가 높아야 되고 압력도 높은 상태의 하나의 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쌤, 이 하나의 점이면 그 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 안 돼. 그래 되면 그 철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의 점이야, 그냥. 이게 하나의 점이었는데, 이유를 몰라. 이유를 모르는데, 이게 빵! 하고 폭발을 했다는 거야. 그걸 무슨 뱅이라 한다? 빅뱅. 우리가 폭발 이름은 영어로 뭐라 합니까? 익스플로러 그러죠? 그러면 큰 폭발이 일어났으면 빅 익스플로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말을 안 쓰고, 뿜! 영어로 뱅! 이해되나? 그래서 빅뱅이란 의성어를 썼다는 거지,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폭발을 우리가 빅뱅이라 하는 거거든. 하여튼 빅뱅이 일어난 거야. 빅뱅이 일어났는데 이게 에너지의 한 점 아이가 입자가 없었다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입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나 하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원자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원자 알겠나? 원자의 중심에는 뭐가 있노? 핵이 있죠? 핵 안에는 뭐가 있다? 양성자가 있죠. 또 무슨 자도 있노? 중성자도 있고 또 무슨 자도 있다? 이런 입자가 많아. 이게 원자야. 원자가 모여서 우리 같은 뭐가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말해보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입자는 무엇입니까? 원자입니다. 그럼 원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핵과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핵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제 답변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몰라 그걸 지금. 그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었던 더 작은 입자가 있지 않겠나? 그거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기본이 되는 입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기본 입자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기본 입자에는 도대체 뭐가 있나요? 뭐가 있냐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하나가 쿼크라는 입자가 있고 또 하나는 렙톤이라는 입자가 있는 거야. 이 기본 입자의 종류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자를 만들었겠노?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지 않았겠나? 하여튼 기분입자가 모인 거야.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양성자다.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도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자 모여가지고 누구를 만들었겠노? 핵. 저기 세포 핵이 아니니까 무슨 핵이라 하자? 원자 핵이라 하자. 아, 왜 숨이 차지? 차를 빼고 왔는데 또 빼라. 사뭇 진지합니다, 지금. 이런 표정이. 무슨 핵이 되었다고? 원자 핵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나? 원자 핵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 핵은 무슨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겁니다.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물론 양성자도 플러스를 띠고 있죠?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 핵에다가 누가 붙어야 되노? 전자가 붙어야 되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죠? 그래 붙어서 만들어진 게 무슨 자다? 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원자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 원자가 가장 가벼운 원자니까 수소 아니면 헬륨 아니겠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도 수소, 헬륨 말고도 무거운 게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수소와 헬륨이 융합하는 거예요. 핵융합.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이 만들어졌었죠. 그런 것처럼 헬륨도 융합하면 다른 게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 작은 원자가 저거 핵끼리 융합이란 게 일어나면서 좀 더 무거운 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탄소나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만들어졌다는 거지. 이 원자들이 계속 융합해서 더 무거운 게 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별이 되고 그 별 주변에 행성도 생기고 그게 돼서 태양계가 되고 모여서 별들의 집단이 되고 또 은하가 되고 그 은하가 계속 많아져서 우주가 되고 그 우주가 지금도 뭐 하고 있고 팽창하고 있고 이해되겠나? 얘들이 모여서 이제 별도 되고 더 모여서 은하가 되고 디디디디디 우주가 되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빅뱅이다 이 말이야. 된다. 이게 긴 이야기의 큰 틀입니다. 큰 틀. 더 나가거든 사실은. 별과 은하 더 나가고 지구는 어떻게 탄생하고 그까지 더 나가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입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학과 화학의 공통이죠. 물리도 공통이고 여기까지가 공통이면 공통.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면서 다 끝나는 거죠. 물화, 지각. 여기까지 되겠죠? 말이 없노? 자, 이렇게 되었다는 거야. 머릿속 생각해봐. 눈으로. 자, 이게 흐름이 와요, 흐름이. 됐습니까? 자, 쌤 보시고 그러면. 옛날에 우주는 한 점이었는데, 빅뱅이 일어나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다. 그 기본 입자에는 두 종류가 있더라. 하나가 쿼크와 렙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서 핵이 되고 그 핵에서 누가 붙어가? 전자가 붙어가 원자가 되고 원자가 되지. 원자가 융합해서 핵융합해서 더 큰 원자가 되고 모여서 별 되고 은하도 되고 우주가 되고 계속 팽창하고 그리 됐다는 겁니다. 이 큰 틀이 중요해. 큰 틀이. 여기까지는 됐죠? 자, 이 큰 틀을 아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해야 될 이야기가 세부적으로 그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거 빅뱅. 이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빅뱅이 일어나면서부터 첫 번째 우주의 부피는 어찌 되었다? 커졌다라는 거. 당연하겠죠, 그거는?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의 부피가 커졌다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림을 봐라. 질량은 어찌 됐겠노? 커졌죠.
질량 그대로 아이가. 현재 질량이 모여서 질량이 했기 때문에 질량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이 일어났어도 질량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물어보거든. 밀도는 뭐 분의 뭐다?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는 거니까 이것이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 한다. 근데 질량은 변함이 부피는 커지니까 밀도는 우주의 밀도가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네 번째,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낮아졌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에너지가 다 모여서 이 에너지였는데 이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는 거고 이 에너지가 이제 전체 흩어져 있으니까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온도가 낮아진 거 맞는데 방금처럼 해석하는 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유가 있거든. 하여튼 온도가 낮아졌다는 건 느낌이 와? 안 오나? 오죠? 지금 현재 우주의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입니다. 굉장히 춥죠?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하여튼 온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빅뱅 이론이야. 지가 이렇게 주장했다라면 전 과정을 설명해놓고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빅뱅이 맞다는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그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이렇게 빅뱅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가 돼. 이렇게. 그러면 정상 우주론에서 설명하는 거 약간 다르지 않겠나?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상 우주론에 의하면 당연히 부피는 뭐하고 커지고 있죠. 보시다시피 질량도 커지잖아. 이 알갱이 5개밖에 없는데 알갱이가 많아지고 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질량도 커진다는 건 이해가 되죠? 분필을 바꾸자. 왜? 분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부피 커져. 질량 커져. 부피도 커지고 질량도 커지니까 밀도는 그대로죠. 그대로. 밀도가 그대로야. 이해됐나? 온도도 그대로야. 그러니까 온도하고 밀도는 그대로고 질량 커지고 부피 커지고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게 정상 우주론이다. 정상 우주론. 둘이가 좀 다르죠? 그래서 비교하는 걸 문제로 내지 않겠나. 다음 주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빅뱅이 맞는 거 일단 증명해 보니까 빅뱅 우주 계속 가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요거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이 기본 입자가 쿼크하고 렙톤이라는 게 있는데 입자니까 입자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너가 잘 봐봐. 이게 모여서 이게 됐다 있고 이게 모여서 이게 됐다 했는데 현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 입자는. 그렇죠? 이 전자가 렙톤이라는 거 한 종류입니다. 폭발과 동시에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렙톤이라는 입자의 종류 중에 하나가 전자라는 알갱이입니다. 전자.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자가 들어간다? 전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렙톤의 종류가 6종류가 있고 쿼크의 종류도 6종류가 있는데 다 외울 수가 없어. 이거를 외울 필요도 없고 하나는 알아야 돼. 렙톤의 종류 중에 무슨 자가 있다라는 거, 전자가 있다라는 거, 이건 알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러면 상상해봐.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때 얘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는데 한번 보고 판단해봐. 쿼크가 모였겠나? 렙톤이 모였겠나? 쿼크가 모이지 않았겠나? 이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었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러면 쿼크의 종류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예. 쿼크 6종류가 있는데 이게 외우기가 참 귀찮아. 근데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지가 있다. 평지.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외워라 이 말이야. 우리가 올라가는 거를 뭐라 하노? 업. 위로 업. 업. 유. 업. 올라가면 어떤 꼭대기에 도달하지 않겠나? 꼭대기를
탑이라 그러죠. 탑. 거꾸로 내려가면 뭐라 하나? 다운. 내려가다 보면 어디에 도달한다? 밑에가 어디지? 버텀. 바닥. 따라해봐. 업, 탑, 다운, 바텀. 그거 참 이상하네. 그죠? 따라한다. 참. 이상한 애는 스트레인지. 그래서 차밍 말한다. 차밍. 매력적인 이 말이야. 차밍. 매력적이란 말의 반대말은 더티하다 말도 되지만 이상하네. 스트레인지란 말을 써도 되는 거잖아. 스트레인지. 참 스트레인지 이래 외우면 됩니다. 안 물어보니까 뭐 이야기가 그렇다면 실제 그게 아니고. 해봐. 업, 탑, 다운, 바텀, 참 이상하네. 이러면 됩니다. 그럼 6가지 다 외워졌죠? 그렇죠? 이렇게 외우면 된다는 6가지를. 그래서 다음 점 쿼크의 종류가 아닌 걸 고르시오. 전자가 답이야. 전자는 렙톤이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웃겨. 쿼크. 쿼크의 종류니까 쿼크를 합니다. 영어로 원수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탑 쿼크. 내가 함께 안 해도 돼. 그거는 다운 쿼크, 바튼 쿼크, 차밍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를 합니다. 실제 영어로. 근데 이거 한국말로 해석하면 웃긴다. 위 쿼크, 꼭대기 쿼크, 아래 쿼크, 바닥 쿼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매력적인 쿼크, 이상한 쿼크 이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말로 웃긴다 이 말이야. 이게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6개 있다는 거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걸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쿼크가 뭐였다는데 뭐가 있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이제 중성자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쿼크가 만났다 했는데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쿼크가 만났는지. 자, 합니다. 2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 요거 보이나요? 업 쿼크, 다운 쿼크 2개만 알면 이게 입자라 그랬잖아. 입자인데 업 쿼크가 전기를 띄어. 플러스 3분의 2의 전기를 띄는 거야.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나눠놓은 거야 내가 지금. 오케이. 양성자가 어떻게 만드냐 하면 양성자는 자, 업 쿼크 2마리에다가 됐나요? 다운 쿼크가 1마리입니다. 그럼 전화량 계산해봐라. 이거 얼마 나오노? 1 나오죠? 그래서 양성자의 전화량은 플러스 1이라 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요건 해석될라나? 요거는 업 쿼크 1마리에다가 다운 쿼크 2마리가 만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얼마 나오노? 0 나오죠? 그래서 중성자의 전화량 0이잖아. 그러니까 요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떤 쿼크로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책에 그게 없어. 써. 11페이지 위에 보면 그림 하나 있죠? 그 위에 이거 써라. 이거. 뭘 써줄까? 요거 써주면 안 되겠나? 요만큼만. 네. 그 위에 푸득 써봐. 요 기본 입자가 있는데, 기본 입자에는 쿼크와 렙톤이 있는데, 이 양성자, 중성자는 이 쿼크가 모여서 만들어진다라고 써놔야 안 되겠나? 좀 보기 좋게. 그죠? 저거 물어보거든, 시험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천히 써도 됩니다. 다음에 보기 위해서 이건 써놓는 겁니다. 책에 어딘가에 있는데 이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내 마음은 시절에 막 이게 필기 다 하라고 싶은데 그럼 뭐 의미가 없는 거니까 언제 하겠노? 그래서 저걸 좀 써놓자. 단어가 좀 만만하지 않다, 그죠? 잘 좀 적응하도록 해봐라. 처음 이 고비를 잘 넘어가면 됩니다. 쿼크, 이거? 네.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안 물어봅니다. 근데 쿼크는 둘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지. 업 쿼크, 다운 쿼크 말면 됩니다. 다음에 충분히 기억납니다. 저기 업 쿼크, 다운 쿼크 이야기를 우리 했기 때문에
들어보면 아 맞다 그때 좀 웃겼었지 이렇게 뭐 좀 기억이 나겠죠. 흐름이 좋아야 돼. 흐름이 외우려 하지 말고 쭉 흐름이 오늘 우리가 2시간 반 동안 수업하는 게 2시간 반 동안 뜯을 수 있으면 돼. 그러면 돼. 근데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와 안 될 것 같나? 내가 되도록 만들어주지. 쟤도 촬영할 때 좀 필기를 좀 잘하려고 하지. 촬영할 때 개판데 촬영할 때는 애들도 나중에 봐야 되니까 좀 신경 써서 필기도 좀 해야 되고. 됐죠? 나중에 저 올려놓을 테니까 자 듣고 해라. 나 시험 때 우리 듣고 해야 됩니다. 잘 들으면 잘하는 거. 잘 들으면 못 들어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듣고 그 이론이 풍부하면 문제 충분히 풀어집니다. 잘 몰라서 안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서 핵이 되면 되죠?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상식적으로 여기 핵이 있어요. 핵 안에 무슨 자가 있어요? 양성자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자도 있어요?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전자가 있어요. 플러스가 2개니까 마이너스도 2개겠죠. 원자가 이래 돼 있다 이 말 아이가. 그리고 화학 시간에 이거 좀 공부했다. 이걸 표현하는 방법. 원소 기호를 우리가 X라고 쓰면 됐나? 요 밑에다가 원자 번호 쓴다 그랬거든. 요다가 원자 번호를 쓰는데 1번이 수소 아이가. 2번이 헬륨인데 이 원자 번호하고 똑같은 게 무슨 자라 하더노? 양성자 수 아이가. 양성자 몇 개? 2개. 원자 번호 몇 번? 2번. 누구 이게? 헬륨이야 헬륨. 이 2개, 4개 다 합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다 합쳐서 질량을 나타낸 수다. 무슨 수? 질량수. 이거 다 질량수를 쓰는 거거든. 됐나요? 질량수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화학인데 이거 우리가 안 했으면 이거 다 하고 가야 되는데 한번 해봤잖아. 대충 감이 온단 말이야.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합쳐서 무슨 수? 질량수라 한다 이 말이거든. 이걸 표현해야 되잖아. 표현해볼까요? 양성자 몇 개니까? 2개니까 원자 번호 몇 번이다? 2번. 누구다? 헬륨이다. 됐나? 네. 질량수가 얼마다? 4. 이렇게 썼다 이 말 아이가. 그쵸? 네. 이렇게 쓴다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야 이게. 여기에 이 과정 자체가 공식적으로 통합 강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약간 지금 좀 넘어가기도 하는 건데 수업은 알 수 없는 거야. 어디까지 갈지는. 여러분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조금 폭이 넓어져야 돼. 한 1.5는 넘어가야 돼 지금. 이게 핵 아이가. 핵 안에 플러스가 있죠. 양성자. 중성자도 있어. 이 둘이가 묶여가지고 핵이 돼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런데 양성자와 양성자는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내지 않나? 이게 묶이려면 어째 힘이 있어야 돼. 그 어떤 힘이 양성자와 양성자가 벌어지려는 힘을 그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해야만이 딱 붙어서 핵이 되지 않겠나? 그 힘이 존재하겠지? 뭐 중력은 알겠지 그게. 그렇잖아. 그 뭔가 있는 거야. 그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얘가 붙어 있는 거거든. 그렇겠죠? 그 힘의 이름을 명명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걸 뭐라 하자라고. 그거를 핵 안에 있는 입자들 간의 힘이기 때문에 그걸 핵력이라 그래. 핵력. 무슨 력? 핵력. 별로 안 중요해서 내가 이거 가로 씁니다. 핵력이라는 것에 의해서 붙어서 핵이 되는 거야 이게. 해석이 됐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중성자는 저게 왜 들어가 있나는 거지 저게. 에? 이게 없으면 없어도 되잖아. 없으면 핵력이 이들끼리 작용하는 게 핵력인데 양성자 2개의 반발력이 있는데 그거를 묶어두는 핵력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무슨 자가 들어가야 된다? 중성자가 들어가서 그 핵력을 서로 얽히게 만들어서 더 강하게 붙어있게 만들 수 있는 거지.
해석이 되겠나? 네. 되죠? 네. 근데 수소는 생각해봐. 수소 원자번호 몇 번? 1번. 1번. 양성자 몇 개밖에 없다? 1개. 하나밖에 없죠? 네.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반발력이 없잖아. 네. 뭐 그대로 나누면 돼. 중성자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 헬륨은 이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둘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 중성자가 들어가서 본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이 안에는 힘이 이 둘이도 당기는 힘이 있고 이 둘이도 있고 딱 얽혀서 딱 붙어서 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핵력 때문에 저걸 핵력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전에 옛날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을 텐데 원자 번호가 100번 정도 돼봐. 그럼 양성자 100개 아이가? 양성자 100개면 반발력이 얼마나 세겠노? 중성자 100개로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뒤로 갈수록 중성자 수가 한 1.5배 더 많아지게 됩니다. 양성자 100개면 중성자는 150개, 질량수 250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중성자 수를 더 많이 해야 그 핵으로 존재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존재. 어허이 참내 잘 듣고 있네. 이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핵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핵이 딱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 네. 이 핵이 만들어졌을 때 뭐가죠? 원자의 핵이 만들어졌을 때가 빅뱅이 빵 폭발하고 이게 3분이다 3분. 3분. 이거는 1초도 안 걸린 이야기야. 이해돼?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무슨 자가 붙어가지고 전자는 뭐에 들어간다? 렙톤에 들어간다. 네. 아 해라. 네. 아잉. 아 해라. 배고프나? 아, 참았어. 조금만 참아. 자, 그래서 이 전자가 붙었겠죠? 네. 핵이 몇 분 만에? 한 번만. 3분 만에 만들어진 거야. 야, 1초도 안 걸렸어. 10의 6승분의 1초. 1, 0000000분의 1초 안에 다 만들어진 건데, 한 2분 정도 지난 거야. 2분 59초. 핵이 만들어졌어. 3분 안에. 그쵸? 이건 이해가 돼. 그렇게 했네.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 만들어지는데. 근데 여기다가 전자가 붙어가지고 원자가 만들어졌겠죠? 네. 이 원자가 만들어지기까지 걸릴 시간이 좀 길어. 이게 38만 년이야. 이거 길지 않나? 아니, 핵이 만들어지는 거는 3분밖에 안 걸렸는데 그때 이미 전자는 존재하고 있었겠죠? 아, 네. 원래 있었던 거야. 네. 핵도 많고 전자도 많은데 이게 붙는데 38만 년이나 걸렸다는 거야. 이상하잖아 이게 지금. 이게 왜 그랬냐면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전기력이 있죠. 딱 붙을 수 있어. 근데 온도가 너무 높은 거야. 이 입자의 운동이 너무 활발하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가지고 이 붙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 우주의 온도가 점점점 이게 휘발이가 없지? 턱 이제 붙는 거야 이게. 그게 38만 년 걸렸다는 거야. 왜 하필이면 38만 년이나 걸려서 그 시간이 지나서 원자가 탄생했을까?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거든. 이해는 되죠, 여러분들? 이 온도가 이제 적절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딱 붙었다는 겁니다. 이 38만 년 후에.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원자가 탄생했다라는 거는. 여기까지는 됐나? 네. 여기까지만 오면 이제 원자 탄생한 거니까 입자가 만들어진 거니까 빅뱅의 입자에 관한 큰 틀이 하나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이게 1단계 이야기야. 네. 됐습니까? 이게 1단계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해보면 또 별거 아니다 이거. 이해는 되시겠죠? 네. 근데 생각 한번 해봐.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진짜 공부를 너무 안 하는 전교 800등 아가 돼갖고
뭐 원자 번호 이런 거 못 알아듣고 원자가 뭐예요? 하고 이러면 우리 사태가 심각해진다. 그렇지 않겠나? 원자 뭐예요? 자꾸 막 원자 번호가 뭔지 모르고 뭐 HE 뭐 이게 뭐지 뭐 헤헤헤 이거 자꾸 이러면 막 골치 아프다. 수업 자체가 안 돼 이래 되면. 그럼 내가 좀 권하지 않겠나? 오기 전에 좀 듣고 온나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쉽지가 않아. 사실은 우리는 얕은 지식을 한번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쉽게 다가올 수는 있는데 진짜 처음 보는 하자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아들은 이게 무슨 화성의 이야기하는 것 같단 말이야. 좀 못 알아듣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처음에 이걸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2시간 만에 2강을 다 하는데 진짜 처음 하는 바는 이 한참 걸린단 말. 이거 이야기하는데도 세월이야 세월. 이거 설명하는데도 세월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얕게나마 한번 짧은 스캔을 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 사실 해보면. 자 이래 됐다. 여기까지가 1단계 이야기입니다. 1단계 이야기.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되는가? 이 빅뱅 이론이 맞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 네. 빅뱅이 맞다. 증거가 있어, 증거. 이 증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시험 문제이기도 하고. 시험은 중요한 게 아닌데 하여튼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이 빅뱅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거고, 두 번째 우리 하는 게 빅뱅의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빅뱅의 증거를 제시하시오. 빅뱅의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증거, 봐봐. 이 가모프란 사람이 우주가 이래서 빅뱅이 됐다 이렇게 주장했거든. 증거를 제시해야 돼.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건 이해되니까 지울게 내가. 다 해간다. 조금만 참아라. 시간 금방 가죠. 시간이 벌써 2시에 다가가랍니다. 합니다. 이때 무슨 자가 탄생했다? 원자. 자, 원자 탄생했다. 네. 근데 이 이후는 뭐 선이 갖다 하노? 자, 이렇게. 요거는 원자가 탄생하기 전이죠. 네. 여기서부터 원자가 탄생한 후가 될 거 아니야. 뭔가 우주가 바뀐 거야,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왜 들었노, 이거?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교실 안에 밀가루 있죠, 밀가루. 밀가루 한 포를 풀어서 팍 뿌렸다 생각해봐라. 상상이 되죠? 뿌옇지 않겠습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 알갱이 하나하나가 입자라고 보면 되지 않겠나? 요런 입자들. 우주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너무 입자들이 많으니까 완전 밀가루 뿌리는 것처럼 뿌옇다는 거야. 근데 그때도 뭐가 존재했나 하면 빛이라는 것이 존재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봐봐. 이 빛은 여기를 통과하죠. 무슨 진? 직진. 빛이 직진하니까 투명하죠. 근데 입자가 많아봐라. 빛이 못 가지 않겠나? 팅팅팅팅팅팅팅 못 가나 빛이? 우주가 투명하지를 않아. 그래서 옛날에는 우주가 밀가루 뿌리는 것처럼 뿌연 거야, 우주 자체가. 그 무수히 많이 있던 밀가루들이 싹 모여갖고 무슨 자가 됐겠노? 원자 되지 않았겠나? 근데 빈 공간이 생기죠? 그 사이로 빛은 통과했다, 직진했다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 우주가 무슨 명해졌다? 투명해진 거야. 그게 38만 년이. 그래서 글로 써야 되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원자가 탄생하기 전 상황을 써봅시다가 첫 번째, 우주가 투명하다, 불투명하다? 불투명하다. 불투명한 우주다. 왜 불투명한 우주인가? 빛하고 물질이 서로 섞여 있었죠. 혼합되어 있었다는 거야. 다른 말로 빛이 틱틱틱틱 물질을 탈출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빛이 물질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 그래서 우주가 불투명하다. 왜? 빛과 물질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빛이 탈출을 못했던 거야. 뿌했다는 거지. 그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싹 모여서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나. 싹, 샥, 샥. 빈 공간이 생겨있죠. 이때부터 빛이 무슨 진하였다? 직진하였다. 이해되나? 그래서 무슨 명한 우주가 된다? 투명한 우주가 됩니다. 이 투명한 우주가 된단 말은 빛과 물질이 서로 분리된다. 빛이 물질을 탈출한다. 탈출한다. 이해되겠나, 단어가? 그러니 이게 빛과 물질이 서로 이제는 분리되는 현상이 되고, 표현이 빛이 물질을 탈출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찍 앞으로 나아갔겠죠. 이 이전에는 빛이 팅팅팅팅팅팅 못 갔는데, 이제부터는 빛이 무슨 진한다? 직진. 끝없이 가겠죠, 이 빛이. 이 빛. 몇만 년 전에 탈출했던, 빅뱅 후 38만 년 후에 요때 탈출했던 이 빛의 이름을 붙여줘야 돼. 이거를 우주를 배경으로 팍한 빛이라서 이 빛을 우주를 배경으로 복사되어 간 빛이 돼서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겁니다.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를 한다고. 오늘 참아라, 이제 다 했다. 야,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풀이할 때, 여러분들 수업할 때, 이게 여러분들 피곤하고 잠 오면 학교, 네 이야기 했죠? 학교 가봐. 상황이 예상되죠? 지금도 이런데 학교 가면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체력적으로 부친다는 걸 느낀단 말이야. 이게 공부가 체력이란 말이 그 말이라. 체력이 약하면 안 돼. 아직 계약 안 했죠? 네. 홍삼 하나 먹어. 저기 엄마한테 엄마, 네, 통닭 한 마리 안 먹을게. 홍삼 좀 사도. 홍삼 좀 먹으세요.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애들 있죠? 이게 막 서울대 가고 하는 애들 있잖아. 의대도 가고 하는 애들 보면 진짜 깡이 좋아. 체력 만땅이야. 2시, 3시까지 공부, 아침 일 나가고 뭐 질문하고 체력이 진짜 좋다니까. 그게 버텨지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체력이 좋아요. 지금도 여러분 약간 힘들잖아,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막 버텨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내가 강요할 수 없는 거야. 막 졸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사람마다 체력이 다른데.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각자 알아서 잠을 깨야 돼. 각자 알아서 때리든지, 물을 묵든지, 껌을 씹든지, 알아서 해라고. 잠을 깨야 된대. 이 빛이 우주 배경목소라 그래. 그럼 이게 빅뱅의 이론대로 이렇게 빛이 퍼져나갔다라면 이 빛이 어딘가를 돌아다니다가 관찰이 돼야 될 거잖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 빛이 관찰될 것이다. 우주를 관찰한 거야. 이게 관측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가 말이 맞구나 한 거야. 그 빅뱅의 첫 번째 증거 중에 하나가 요거다. 우주 배경 복사. 요거는 조금 더 해야 되거든. 나중에 일단 알아주면 됩니다. 그러니 첫 번째 증거를 대세요 라고 하면 가모프가 주장한 거야. 그렇게 하면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윌슨이라는 사람이 진짜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은 거야. 이 측정한 거야, 이거를.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첫 번째 증거다. 됐죠? 두 번째 증거. 이제 다 했다. 요거 하고 나면. 두 번째 증거를 여기다 쌤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헷갈리니까 잘 들어야 된다. 요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좀 어떤 거 할 때 이렇게 했노? 중요하다기보다는 뭔가 사이즈가 안 맞을 때 하는 거지. 한다. 쿼크 랩톤이 만들어졌는데 저게 이 만나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됐어. 네. 근데 온도가 뭐였겠노? 굉장히 높지 않았겠나? 입자가 너무 많으니까 저끼리 막 충돌하고 난리 난 거야. 일로 돼 있고, 일로 돼 있는데 딱 충돌하면 다 깨지지 않겠나? 업 쿼크와 다운 쿼크로 또 깨졌다가 또 다시 만나고 또 만나고. 이해되죠? 네. 그러면 양성자가 깨졌다가 다시 중성자 되기도 하고, 네. 중성자가 깨져서 양성자가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성자 숫자나 중성자 숫자는 비슷하지 않았겠나? 네. 초창기에.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 이게 1대1이었던 거예요. 1대1인데 그 상에도 야도 1에 바뀌고 인마도 1에 바뀌고 왔다 갔다 중이야. 근데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야. 온도가 점점점 뭐 한다?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면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바뀌는 비율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서 양성자가 조금 많아져. 다음 순간 됐나? 많아져서 이게 몇 대 몇이 되냐면 7대1의 비율이 됩니다. 아니 비율이 됐다고 주장한 거야 얘들이. 했는데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양성자. 오케이. 중성자는 몇 개? 한 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나? 입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한 번 더 그리겠습니다. 양성자 7마리, 중성자 1마리. 이해됐죠? 이렇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성자, 중성자가 이렇게 있었다라면 이 둘이가 만나 봐봐. 양성자 몇 개? 2개. 원자 번호 몇 번? 2번. 질량수 얼마? 4. 이 헬륨이잖아. 이게 헬륨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나? 그럼 요 놈은 또 뭔가? 자, 요 놈은 뭔가? 요 놈. 하나. 양성자잖아. 이거 수소 알겠나? 이거.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면 이게 만나서 헬륨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헬륨이 하나 있을 때 수소는 몇 개 있노? 12개 아이가 12개. 이해되죠? 그래서 수소와 전자는 없다 지금. 헬륨이 있는데 이 숫자의 비가 몇 대 몇이 된다? 12대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 숫자의 비가. 그런데 이 헬륨 하나의 질량하고 수소 4개의 질량이 같지 않겠나? 그러면 질량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된다? 3대 1이 되겠죠. 3대 1. 그래서 또 쓰는 거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의 비가 3대 1이 된다. 이건 이해가 되겠나? 이렇게 주장했던 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맞다라면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이 3대 1로 존재해야 돼. 실제로 관측합니다.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진짜 3대 1이 나온 거야. 얘들 주장한 대로. 우주의 수소, 헬륨의 양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의 비가 3대 1이 나왔다는 거. 이것도 두 번째 빅뱅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확인하고 빅뱅 꽝꽝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자료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면 인간은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요. 어떻게 측정했을까? 우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해되죠? 이걸 어떻게 측정했나? 스펙트럼을 이용한 거거든. 그게 우리가 다음 타임에 해야 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이야기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차이를 이해해야 되고 이 입자가 만들어질 큰 흐름 있죠? 이거 이해해야 되고 빅뱅의 증거 두 가지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었다는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요거 다야. 딱 요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되겠죠? 책을 잠시 한번 봐야 되는데 영상을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뒤쪽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